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이 자연 치유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 환자 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대개 이제 병원에서는 그 원인을 노화와 남성 호르몬, 특히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과잉 분비된다. 그것이 이제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중간 원인이고, 그 배후에 있는 최초의 원인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행동이라는 것은 이제 음식 먹고, 숨 쉬고, 이제 활동하고, 주변과 관계를 하고, 또 이제 마음을 쓰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되어갈 때, 이 전립선 암이라든가 전립선 비대증의 그 증가 추세에 있지만은 예방할 수가 있고, 또 이런 병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회복되는데도 이 생각과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즉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에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 환자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병원 치료만 하는 것하고 또 병원 치료를 같이 하되 제가 이야기한 이 생활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병행할 때하고는 그 예후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생활 습관법을 실천할 때 암이 완전히 소실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암이 정지되거나 삶의 질이 높아서 건강하게 이제 오래 살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암에 대한 치료, 예를 들면 수술이나 방사선, 항암요법이라든가 이 호르몬 치료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 치료를 하더라도 그 후에 이제 전이 재발이 안 되도록 막는데 이 생활 습관 방법을 같이 할 때 아주 결정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 더 하나 추천하자면은, 이제 어떤 분이 이러한 병증의 진단을 받았을 적에 이제 수술이나 더 보조적인 그런 요법을 시작하더라도 바로 이 생활관을 바꾸는 요법을 같이 병행할 때 그 치유 효과가 훨씬 증대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방법을 배운 것은 1987년에, 그러니까 거의 이제 40년이 됐네요. 와타나베 쇼라고 하는 이제 홋카이도 대학 교수를 여기만 보니 도쿄에서 자연의학 연구소 및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그 병원에서 연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의사가 이제 이분입니다. 이제 와타나베 유명한 자연의학 의사인데 내과 의사이면서, 이분이 1987년도에 그 가운 입으신 분이 와타나베 쇼 선생인데 그 당시에 80세 됐고, 양복 입은 젊은 사람은 전데 그때 저는 이제 40살 정도나 됐는 이제 젊은 의사였는데, 여기 가서 연수를 할 때 전립선암 4기 환자가 이제 좋아지는 걸 봤습니다. 그 환자는 70세가량의 하와이에 살고 있는 일본인 교민인데 미국에서 치료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립선암 4기인데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호르몬 치료가 근본적 원인 치료는 아니잖아요.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이 와다나베 선생 병원에 와가지고 이 치유가 돼가지고 그 뒤로 오랫동안 생존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에 대한 치료 방법이 이 와다나베 선생의 이 현대병의 도전, 니시 건강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그때 보고, 4기 전립선 암 환자도 이렇게 하니까 좋아졌다는 것을 제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제가 지난 40년 동안에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 전립선 비대증하고 전립선 암의 차이는, 전립선 비대증도 전립선 조직이 암은 아니지만 이제 증식돼서 여러 가지 증세를 일으킨 거고, 전립선 암은 이제 말 그대로 암이어가지고, 악성세포가 건강한 세포를 계속 파괴해가지고 계속 다른 조직에로 이제 전이 돼서 정말 잘못되면은 이제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이제 병인데, 물론 다른 암에 비해서 천천히 이제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환자들을 지난 40년 동안에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그 많은 사례를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저희한테 와서 좋아진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 환자들의 치유 사례와 그 원리와 그 방법은 제가 펴낸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와 생명 리셋 책에 자세히 소개해 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으면 그 책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제 간단한 이제 소개 이야기를 하겠는데, 치유 방법은 그 사람의 인간 전체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전립선이 왜 비대가 되고 암이 오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립선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피순환이 잘 돼갖고 그 전립선 쪽에 산소와 좋은 영양분과 수분을 잘 공급해서 정상적인 세포가 되면은 비대증이 오거나 암이 올 필요가 없는데, 왜 전립선이 붓고 이상세포가 생기느냐면은 피순환이 안 돼요. 과로와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민에서 오는 교감신경의 흥분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다 좋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장내 환경이 나빠지게 돼요. 특히 음식에 화학물질과 기름기 많은 음식, 패스트푸드, 단당류 이런 걸 먹게 되면 장내 환경이 파괴돼 가지고서 장 면역이 떨어지게 돼. 그래서 암이 있어도 잡아먹지를 못하게 돼. 이러한 전신의 환경이 전립선 쪽으로 나타난 것을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전립선만 치료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육체적 환경을 모두 치료해야 되겠죠. 최근에 저희가 낸 책 중에 암의 스위치를 꺼라, 이 책은 제가 감수해서 한 몇 년 전에 펴낸 책인데, 여기 보면은 레이먼드 프란시스라고 하는 미국 MIT를 졸업한 화학자인데, 본인이 죽음 직전에 가는 난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서 헤어나오는 방법을, 병원에서는 치료 불가능한데 자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인간 전체를 치유하는 방법. 이 책은 정말 인간 전체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이제 생명을 구하고, 자기의 형이 오늘 주제가 되는 전립선암 4기여가지고 그 당시 의사들이 여명이 6개월밖에 못 살겠다 했는데, 그 뒤로 자연 치유돼 가지고 2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미국인 남성 평균 수명보다도 5년이나 더 살았다. 그분의 방법도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암 환자들이 생명을 구하는 그런 내용인데, 암 환자들은 꼭 이 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정말 인간 전체를 치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그 다음에 사회적, 영적인 조화를 이룬 상태다. 그러니까 불건강과 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신체적으로 부조화되고, 자연과 부조화되고, 정신적으로도 부조화되고, 사회적인 관계도 부조화되고, 특히 마음의 고통이 많아서 생긴 거다. 그러니까 그걸 조화롭게 하라. 이걸 그대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유하는 건강 개념에 맞춰서 쓴 책인데, 단순화시켜서 모든 암 환자들이 극적으로 좋아지게 하는 치유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병원 치료를 소홀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추적 관찰도 잘 하시고, 병원에서 하고 있는 진단을 받았다면 수술이나 또는 방사제나 항암이나 호르몬 요법도 잘 하시되, 곧 현대의학의 치료 방법을 소홀히 여기나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꼭 제가 하는 방법만이 좋으니까 이것만 따라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되, 반드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생활 습관을 바꿔서 인간 전체가 자연의 조화가 되도록 하는 치유를 하게 될 때,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을 자연 치유되거나 또는 암을 가지고도 이제 오래 살게 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전립선 비대증 암을 가진 분은 근본적인 식단의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근본적인 식단의 변화라는 것은 지금까지 먹는 음식이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비대증이나 암이 온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살아있는 섬유소, 즉 불로 조리하지 않는 섬유소를 많이 먹어야 장내 미생물이 부활되고 그리고 면역이 회복됩니다. 이 생채식을 말하면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그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는데 아주 분명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말할 때는 내가 보기에는 그 근거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분명히 근거가 있는데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 그 편협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채식, 섬유소를 많이 먹는 방법이 좋다고 하는 것은 이 원조 생채식이라고 그 오사카대학의 고우다 미스오 선생이 쓴 책도 있고 로 푸드 디톡스라고 해가지고 서양 의사들이 이 생채식에 대한 책도 많이 냈습니다. 이제 한국의 그 생채식 전문가 중에는 서울대병원의 미생물학과의 천정식 교수, 그 다음에 인하대학 교수의 김은기 교수, 이런 분들이 전부 생채식이 정말 우리의 암이라든가 치매나 모든 만성 질환을 치유해내는데 가장 좋은 약이다. 이런 증거들을 많이, 과학적 근거를 많이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넘어가 있다. 그럼 생채식을 하게 되면 왜 좋아지냐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섬유소라는 것은 우리가 녹즙을 짜면은 이제 즙이 나오고 나머지 건더기가 있잖아요. 찌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좋은 약입니다. 그게 섬유소인데 그걸 날마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늘 외식을 하고 이제 복잡한 세상에 언제 그걸 짜가지고 녹즙 그 건더기를 먹느냐. 그래서 그 섬유소를 저온 건조시켜 가지고 분말로 만들어 가지고 휴대해 가지고 다니면서 외식을 하더라도 일단은 그 섬유소를 먼저 먹어 놓고 물에 타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도록 이렇게도 권하고 있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들어가야 내 안에 있는 미생물은 먹이가 돼 가지고 장내 환경이 좋아져서 이제 면역이 부활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섬유소가 들어가면은 그 섬유소는 긴 사슬처럼 되어 있는 단백질인데 그것이 분해해서 소화 흡수될 때 SCFA라고 하는 단세 지방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신호 물질이 나와요. 그러면 그 SCFA라는 신호 물질이 아주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 몸에 갑상선이나 이 전립선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데는 특히 그 자가 면역세포, 즉 비뚤어진 면역세포가 그걸 공격을 하는데 그 과잉 면역을 억제를 해요. SCFA가. 장내 미생물 부활을 도와주고 장 누수증후를 해결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혈액 내에 내독소를 만들지 않게, 그래서 피를 맑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섬유소는 칼로리가 낮지 않아요.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오늘날 가장 문제되는 칼로리 영양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20세기에 도입됨으로써 하루에 2,400칼로리의 여러 가지 균형된 음식을 먹고 비타민, 미네랄 등을 같이 해야 된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칼로리 영양학이 도입됨으로써 세균성 질환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 대신 병원에 가도 낫지 못하는 고혈압이나 당뇨나 비만이나 암이나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은 칼로리 영양학이 만들어내는 현대병이다.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어.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전립선 비대증이나 암을 고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칼로리 영양학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벗어날 줄 알아야 돼. 그것이 바로 생채식과 같은 겁니다. 이건 이제 칼로리가 낮아요.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우리 문제는 전립선으로 가는 혈관안이 많이 막혀 있어요. 동맥경화도 있고 피찌꺼기가 많아요. 이러한 섬유소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은 그 피 속에 있는 찌꺼기를 모두 불태워버리게 돼요. 칼로리가 부족하니까 그걸 불태워서 칼로리를 쓰게 돼. 이것보다 자가 포식, 오토파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가 저절로 깨끗해서 자정작용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면역은 회복이 되고 피는 맑아지게 되고 전립선 쪽으로 피가 잘 흘러가게 돼. 그러니까 전립선에 산소와 좋은 영양소, 수분이 충분히 공급이 돼.
부종이 사라지게 돼. 전립선이 암을 만들 필요가 없게 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과 암을 가진 부부는 담대하게 생체식 요법을 할 때 제가 지난 40년 동안 봤는데 아주 극적인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허브와 보조제를 써요. 그 전립선이 비대되거나 암이 오는 데는 거의 대개 화학물질의 오염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발 검사 같은 걸 해보게 되면은 중금속 오염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장 내에 또는 조직 내에 수은이나 납이나 알루미늄이나 바륨 같은 중금속 오염이 여러 가지 음식 물질이나 또는 공기 중에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입되는데 그걸 반드시 밝혀서 해독을 해야 됩니다. 영양물질이 과부족이에요. 대개 오늘날 현대인들은 음식은 많이 먹는데 필수 영양소는 되게 부족해요. 특히 마그네슘, 인, 아연, 셀레늄, 비타민 D, C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그것을 잘 보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서 억압된 감정이 많아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교감신경이 흥분해가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분비가 많이 되지요. 또 어떻습니까? 혈관은 좁아져 갖고 피순환이 안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누누이 제가 영상에 있을 때만 말하는데 본인이 그걸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되면은 아바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화해 언덕 오르기. WHO에서 사회적 관계라고 했잖아요. 인간관계.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불화 상태가 많이 있어요. 화목이 안 돼. 그걸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과도 화목을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화해 언덕 오르기라는 방법하고 전립선의 병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항상 마음 가운데 나는 전립선 병을 가진 환자라는 생각이 잡혀 있어요. 그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 가장 나쁜 장애물인 것입니다. 질병과 자신을 연결시키지 말아요. 비록 병원에서 전립선 비대증이나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참고는 하되 나는 건강하고 온전하다는 쪽으로 신념을 바꿔야 돼요. 그게 이제 몸다루기 런다운이라고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 감정, 질병에 대한 생각과 그런 기분을 모두 소멸해버리고 정말 활기차고 건강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믿고 그러한 감정을 느끼도록 노력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유전자를 바꾸는 유전자는 우리 그 생각과 감정에 공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전자를 바꾸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고 긍정적 감정을 늘려가기. 그 다음에 이제 운동과 휴식. 노화가 될수록 이렇게 운동을 이제 안 하는데 반드시 햇볕을 쬐고 땅과 접촉하면서 기분 좋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걷고 햇볕을 쬐고 그게 이제 전립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립선에게 온열요법, 전립선 쪽에다가 열을 가하는 방법. 그것은 이제 반신욕을 하고 마사지를 많이 한다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편안하게 하더라고요. 저녁에 잠잘 때는 공기소통이 잘 되는 산소가 잘 들어오는 환경을 만들어서 수면을 잘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전립선 비대증이나 암 진단을 받았을 적에 수술이나 이런 방법을 하기 전에라도 꼭 먼저 이 생활 습관을 담대하게 바꾸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수술 등 병원 치료를 한 후에도 그걸로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이나 암이 병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 잘못된 게 병이기 때문에 그 생활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이 실천법을 쭉 해가게 되면은 전립선 암 같으면 전이 재발을 막을 수가 있고 전립선 비대증을 가진 분도 그 증세가 완화돼서 건강하고 삶의 질이 높은 그런 삶을 계속 살 수 있다고 확실히 믿어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그 참고로 하셔서 더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다면은 아까 소개한 책들도 보시고 저의 졸저 이것도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전립선 비대증과 암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